로보티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로보티즈의 과거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 5일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깨졌죠. 근데 직전 고점이 뚫렸단 말이에요. 이런 우상향 종목군들은 N자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직전 돌파 라인이 깨지는 것과 직전 저점들이 깨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갭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갭 상승을 했었던 것들 중에서는 이 상승 돌파한 게 깨지면 전반적으로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이때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기 시작하면은 요거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로보티즈는 빠지지만 다른 로봇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다 해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얘가 얼마부터 올라갔어요? 우리가 올해 초부터 보면 만원대예요. 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20배가 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로보티즈 많이 해먹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차익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60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밑박스 거까지는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직전 라인으로 빠르게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정도 하방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일봉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5선과 10선이 이탈이 됐죠. 근데 얘는 10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선이 깨진 순간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한 번도 깨지 않는 선이 깨지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차트를 조금이라도 아시면 아시는데 요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이 다음에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돼요. 양봉이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요거 수익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이거 돌리려면은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27만 5천원까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27만 5천원까지 못 올라오면 추세를 회복을 못 해요. 그러면은 다음 이평선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두 번째 떨어졌고 세 번째가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요까지 끼어 올라와야 돼. 적어도 요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안 들어오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왜? 내려와서 지지하고 다시 물량 소화하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빠졌으니까 로보티즈 이렇게 빠졌어? 그럼 침 질질 흘려지네? 다시 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임스 평단 22,000원. 똑똑하시네요. 평단까지 말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시겠죠. 자, 힘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왕창 올라갔다가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안 깨던 라인, 이제 20선이 깨졌잖아. 20선이 안 깨지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60 가요. 60도 안 깨지다가 한 번 더 깨졌죠.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 20이 깨지면 60, 120은 깨요. 그럼 60, 120 똑같이 깼잖아요. 이 패턴이 있어요. 종목마다 패턴이 있는데 같이 깼단 말이에요. 일단 요거를 인식을 하시고요. 만약에 난 저점이라고 나름 생각해서 샀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 라인이 저점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죠. 왜?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하방은 사실 요쪽에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다라고 했으면 이때부터 사는 게 맞아요. 여기 박스. 요 박스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살 때 떨어졌다라는 기준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뗐어요. 그럼 이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가 깨졌잖아요. 여기 깨지면 그 다음에 돌파했었던 라인이 여기고 여기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가 깨지면 아래 박스까지 가야 되는 게 여기까지 빠진다고 생각하고 의사결정해야 돼. 제가 아까 로보티즈에서 말한 게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사셨으면은 타점을 잘못 잡으신 거니까 타점 잡는 연습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밑바닥에서 다시 만들면서 뚫었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19,300원에서 18,8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그다음 수렴 이후에 발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60이랑 120이 거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 그럼 120이 어디서 돌릴 것이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계속 못 올라가면 120은 안 돌아오겠죠. 얘가 기어 내려올 때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짧게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어 달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최소. 그 정도는 할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린다고 했을 때는 120을 꼭 돌파를 해야 돼요. 아마 본전 근처까지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본전 근처까지 갔다가 뚝 까맞고 빠지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 놓으시거나 다시 파셨다가 확실히 뚫었을 때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그냥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유일로보틱스도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왔죠. 아까랑 똑같아요. 저점과 고점을 갱신을 하다가 여기서 일단 깨졌죠. 그럼 여기서 한번 추세가 깨졌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을 만들 때 이전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변곡에 나왔을 때 직전 고점 부분 안 깨졌기 때문에 다시 간 거예요. 그럼 여기가 깨지면 뭐예요? 도망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곡이 나왔는데 이전 지전 라인이 깨졌으니까 그럼 밑라인까지 깨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되고 추세 아직 안 돌렸으니까 이 종목도 지금 추매를 하시면 안 돼요. 단기 하방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요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보다도 10% 정도 더 얻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라인인데 20선이 깨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저항이 세게 나오긴 할 텐데 만약에 깨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71,000원 정도니까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박스가 명확하죠. 요 정도 이렇게 두 개. 그럼 여기서부터도 깨지면 하방 61,000원, 56,000원. 물론 56,000원이 안 깨지면 중장기론 살아있는 거겠지만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리거나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봉까지는 조금 하드할 수 있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76,000원이니까 일단 76,000원 깨지면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6,000원 깨지면 홀딩 좀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월봉상 요구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추세를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야 될 거예요. 빠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면 9만원까지는 한 방에 쏠 수도 있어요. 그런 플로우가 나오는지 다음 달까지 9만원까지 나오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76,000원 깨지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71,000원 갔다가 거기서 깨지면 많이 밀리니까 유일로보틱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우리 채널에서 좀 이렇게 괜찮다라고 또 했었던 종목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직전 라인이 깨지면 안 되는데 여기 안 깨졌죠. 돌파 박스가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서 돌파하다가 이전 라인 깨지고 박살 났으니까 지금 만약에 얘를 가지고 좀 유의미하게 본다면 25,700원에서 26,500원 요 밴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밴드가 깨지는지 좀 보시고요. 일단 변곡 만들었기 때문에 양봉 캔들 만들면서 직전 고 좀 뚫어야 돼요. 만약에 다시 뚜까 맞고 떨어지면 뭐죠? 여기가 안 깨지거나 아래 꼬리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 밴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구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불을 뿜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뭐 미국에서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은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에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인투이티브 뭐신지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고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치고 올라간다 그래 버리면 좀 이벤트가 생길 것 같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위성이나 뭐 드론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특히나 뭔가 스페이스X를 활용해서 뭔가 이벤트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팔란티어 같은 걸 활용을 하면 좀 더 이벤트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봉 흐름 괜찮고 주봉상으로도 26,700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아까 잡아드렸던 요 밴드 정도만 안 깨지면은 무난할 확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깨졌을 때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FST도 좀 차트가 좀 살벌하네요. 이런 차트는 되게 어려워. 왜냐면 요까지는 추세가 명확하게 살아있잖아요. 추세가 살아있고 역별에서 정별되는 초입에서 이게 이제 N자형을 만들면서 뚫었는데 여기서부터 고점 갱신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고점 갱신이 안 되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부터는 여기를 못 뚫으면 이제 골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봐야 돼. 못 가잖아요. 여기 갔을 때 왔는데 뭐예요? 못 뚫으니까 또 뚝 까먹고 떨어지잖아요. 못 뚫었어야 돼요. 뚫었어야 되는데 못 뚫었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 뚝 까먹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이고 직전 라인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짝꿍댕이 만들어서 돌파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사수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밴드가 깨지면 28,600원이 명확하게 깨지면 일단 한번 밑에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틀로 보면 제가 싫어하는 맥도날드의 모양이거든요. 맥도날드예요. 고점 쌍봉 찍고 지금 떨어지는 구조라서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어쨌든 한번 엑시트를 했다가 다시 타점을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돌려서 내가 만약에 물타기를 해서 뭔가 하려고 하셔도 32,500원이 돌파가 됐을 때부터 그 의사를 해야 되고요. 시계열을 매우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엄청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거 이 차트로 보면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트를 잘 볼 줄 모른다라고 하시면 이 회사에 대한 산업 매매를 정확하게 하실 자신이 없으면 이런 차트의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차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